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별다른 뜻 없이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요,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도 이 소설에 대해서 해야 할 말들이 많고요.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것들이 예전 일이고 지금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땐 그랬지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 소설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유명하지만요, 이 소설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입니다. 또는 어둠의 심연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암흑의 핵심은 1899년 작품입니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죠. 이 소설은 뱃사람 말로의 회상입니다. 영국 템즈강 하구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말로가요, 이 땅도 한때는 이 지구의 어두운 구석 중에 하나였겠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그가 겪은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영국 땅도 사실은 로마에 의해 정복당해 문명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야만족의 땅이었거든요. 이 야만과 문명이라는 구분은 지극히 상대적인 건데 말이죠. 말로는 벨기에령의 콩고에서 한 무역회사 증기선의 선장으로서 일거리를 얻어 부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부에서 한 주재소에 근무하는 커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커츠는 그 어떤 주재소보다 양질의 상아를 어마무시한 양으로 보내오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유능한 주재소장이었습니다. 당시 교역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인들에게는 구슬이나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주고요, 상아를 얻어오는,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수지 맞는 장사였거든요. 말로는 커츠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커츠라는 인물이 주변인들에게 존경을 넘어 추앙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말로는요, 콩고에 와서 제국주의 수탈상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그런데 커츠에 대한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에게 약간의 기대감과 심지어 경외심까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커츠를 데리러 주재소로 가다가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간신히 그 습격을 물리치고 커츠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커츠는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커츠는 증기선을 타고 다시 문명세계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원주민의 습격도 알고 보니까 커츠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커츠는 이 정글에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 놓고 있었고요. 원주민들은 그를 신처럼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재소 앞에는 사람 머리가 걸려 있기도 했고요. 원주민들의 야만적인 의식에 같이 동참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의식은 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커츠는 원주민들 위에 군림하며 어느새 문명인들이 보기에는 타락한 그들의 풍습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물들은 것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커츠야말로 제국주의가 가장 타락한 모습이자 암흑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커츠는 억지로 배에 태워져서 가다가 배를 탈출하기도 했지만요, 결국 다시 배로 돌아오게 되고요, 거기서 죽음을 맞습니다. 선장이었던 말로는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은 무서워라 무서워라 였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커츠가 자신의 타락을 후회한다는 암시를 하게 되죠. 이 소설은 그래서 제국주의의 수탈상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과하다 싶은 커츠는 제국주의의 핵심이 구현된 모습이거든요. 커츠가 쓴 보고서에는요, 야만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어 신 같은 힘을 과시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가 원하는 모습을 커츠는 구현했지만 그야말로 신과 같은 권력을 맛본 그의 탐욕으로 인해 타락한 모습은요, 제국주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국주의의 당대를 지배자 입장, 그러니까 유럽인의 입장에서 살았던 사람의 인식에는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관찰자인 말로도요, 영국이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지도를 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든가, 끝까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지 않고요, 암흑에서 눈을 빛내는 존재들로만 그려지는 것은
미지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타자로서의 존재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 생각해 보자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총을 쏘면 정글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들이 윽윽 하고 쓰러지는 그런 정도의 존재감이요. 사람이라는 존재감이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군이 총을 맞아 죽게 되면 그의 아내와 딸의 사진을 주인공에게 보여주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뭐 이런 서사가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경우 미군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데 정글 너머에 있는 베트공은 개개인이라는 개체로서의 존재감은 전혀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작품에 나오는 아프리카인들은 이런 정도로만 묘사가 되거든요. 사실 이 작품의 작가인 조셉 콘레드는요, 실제로 콩고 항해를 한 경험이 있는 뱃사람 출신이어서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경험을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한계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당연한 시기에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요, 제국주의에 대한 모순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반과 평민이 존재하던 시절 평민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평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반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신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의 구분을 철폐하자라는 그런 양반을 보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만으로도 당대에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제국주의 비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베트남 전쟁으로 무대를 옮겨서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해 만든 영화가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말론 브란도가 맡았던 배역 이름이 커츠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킹콩의 리부트 영화인 콩 스컬 아일랜드도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인 톰 히들스턴과 사무엘 잭슨의 극중 이름이 각각 콘레드와 말로입니다. 현대에도 암흑의 핵심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이 소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권력에 심취하게 되고요,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를 넘어서 지금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능력주의에도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자본을 앞세워서 능력을 앞세워서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상대를 지배하고요, 추앙받으려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 역시 이 소설에서 제국주의라는 모습을 제외하고 보면 충분히 지금의 모습에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암흑의 핵심이란 제목에서 암흑은 해석하기에 따라 커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탐욕, 권력욕, 이런 인간의 본성에 가닿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과연 인간의 본성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조셉 콘레드의 암흑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안책방의 핵심은요, 좋아요와 구독에서 나옵니다. 핵심을 붙들고 갈 수 있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